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1년 1월 24일 일요일날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유니셈 145%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들이 계셔서 오늘 이제 반도체에 대한 제가 가진 이제 스탠스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회원분들한테 좀 전달해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업황이 한 2017년도 초입 요 정도 구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때부터 계속 반도체 섹터는 이제 노이즈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 주도주였으니까 반도체 sek터는 지금은 절대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래 가치를 땡겨서 뭐 이제 업사이드를 반영을 하고 막 이제 비싼 뭐 퍼가 어쩌고 퍼 5배니 뭐니 뭐 SK하이닉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올 때 초호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업사이드 체크를 해서 밸류를 이제 높게 잡혀 있다가 이제 이게 다운사이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익이 안 좋아지는 구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노이즈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반도체 업황의 쇼티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전부 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못 움직여요. 왜냐면 이제 주가라는 건 항상 선반영을 하면서 가기 때문인데 이런 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밸류 매력이 지금 축소가 되고 있어요. IT 섹터가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전체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밸류가 지금 부담이 없는 종목들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건데 2차 전지고 반도체고 지금 섹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밸류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럼 뭔 말이냐면 우리가 지수 대비 수익률을 지금부터 이제 높이려고 그러면 리밸런싱을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코멘트들을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이제 차별화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자, 원칙가요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이제 수익 축하드립니다. 보면은 여기 뭐 이제 복귀 차트도 올려놓으셨네요.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하셔서 여기에서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제 4,900원 구간에 이제 뭐 편입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한 145% 정도 13,350원 구간에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셨고요. 더 갈 것 같아서 분할 매도 합니다. 반도체는 좀 들고 가고 싶어요. 멘토님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이제 반도체 섹터는 2018년도 10월부터 우리가 이제 편입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비중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반도체만은 20% 30% 이상 이제 비중을 설정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9년도 뭐 8월에 뭐 일본 수출 규제니 뭐하냐 하면서 요때 이제 바닥이 거의 잡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닥은 이제 한 12월쯤 잡혔는데, 폭락 후에 12월쯤 바닥이 잡혔는데, 이제 8월 구간 때 우리는 이제 또 비중을 한 번 더 늘려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2021년도부터 이제 비중을 줄여가는 포지션들을 지금까지 이제 좀 가져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보다 이제 비중을 더 줄여가야 될 포인트가 왔다.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스탠스와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들 이제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수익 축하드리고요. 보면은 피오너님, 30라이프님, 알찬나님, 태평성대님, 신나는 바투님, 저축가 연수님, 심영훈님, 내 새끼는 금수저님, 원칙가 여유님, 평생투자님, 진스님, 뭐 이렇게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모두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주식부자 양성소에서도 이제 의봉이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자, 회원분들 수익 인증, 주식부자 양성소에서도 이제 한 분, 두 분 이제 수익 인증을 좀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회원분들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타 회원분들의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나는 만약에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다 잘라먹고 뭐하고 했다 그러면 점점 습관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제 남들의 수익을 구경하고 뭐하고 하면 아씨 나도 그때 가지고 있었는데 왜 나는 이런 수익을 못 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계속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습관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삼성 이렇게 해서 수익 축하드리고요. 오봉이님 항상 이렇게 수익 인증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도체 장비 뭐 코멘트 달아주신 거 보면요, 정리를 이렇게 굉장히 좀 깔끔하게 해놓으시는데 나중에 이제 놓고 이 데이터들을 쭉 연결해서 보면은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회사 측면에서 계속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런 이제 회원분들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면 회원분들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회사가 거두는 이익 같은 경우를 어떻게 밸류 체크를 해서 그걸 다시 회원분들한테 돌려드리는 그런 방안들도 이제 법이나 후에는 이제 준비를 하려고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19년 3월, 19년 5월에 이제 편입을 하셨고요. 50만씩 뭐 계좌를 쪼개갖고 사셨나봐요. 그래서 100만원을 이제 매수를 하셨고 2021년 1월 15일날 이제 첫 번째 이제 절반 매도 포지션을 보셨네요. 이제 매입가 보니까 4,630원, 매도 체결가 9,000원에 이제 매도 포지션을 보셨으니까 지금은 한 150% 이상 돼 있겠네요. 가입 후 이제 뭐 65번째 100% 돌파 종목입니다. 멘토님 리딩에 맞춰서 열심히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 한 번 하락 조정이 와서 좋은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이제 요것도 이제 회원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을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회원들마다 이제 좀 다 다르죠. 데이터가. 근데 이제 현금을 조금 만들어간 계좌와 이제 현금을 좀 만들지 않고 운영한 계좌가 향후 흐름들이 갈릴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버블을 더 확장하면 현금을 만들지 않은 계좌가 단기적으로는 더 좋을 것이고, 조정이 좀 진행이 되면 그만큼 이제 현금을 좀 만든 계좌가 이제 수익률이 더 좋겠죠. 이제 그런 변화들을 보면서 내 포지션이 이런 이제 좀 밸류가 부담이 돼 있고 버블 포지션에 왔을 때 앞으로는 이제 미래에 앞으로 이런 포지션이 또 오게 되면 어떻게 설정을 해나갈까에 대한 고민들도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경험이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금 사인을 드린다 그래갖고 아무리 버블이 심해도 주식 100% 운영을 해도 됩니다. 다만 이거는 최소 5년. 그리고 버블이 진짜 극심하다. 지금 미국 시장처럼 버블이다 그러면 10년 이상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현금을 안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시장처럼 버블이라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 정도의 지금 뭐 버블 포지션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의 버블 포지션이라 그러면 한 5년 정도를 사이클로 놓고 계산을 해보면 지금 주식 100%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장기적인 수익률만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제가 시스템으로 정리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딱 하게끔 해드릴지에 대한 고민들은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또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경험이 없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경험을 더 이제 쌓아가야 이제 아는 거고, 내가 지금 1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할 거다, 지금부터 2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할 거라 그러면 현금이 만드는 게 너무 심리적으로 불편하고 그러면 주식 100%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왔을 때는 다 견디는 거예요. 어떤 폭락이 오든지 견디면 돼요. 그냥 견디면 무조건 수익은 확장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다만 그 수익률이란 거를 조금 더 끌어올리는 포지션들을 보기 위해서 버블 포지션이 잡혀 있으면 그만큼 현금을 섞어가야 되면 조금 더 효율화 시킬 수 있는 거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단기라고 하면 뭐 몇 개월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3개월에서 한 3년 정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현금을 좀 섞어가면 한 확률이 항상 그렇진 않아요. 이제 버블장을 이제 놓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버블이 진행이 됐을 때 현금을 이제 계속 어느 정도 이제 비중씩 이제 설정을 해서 섞어가게 되면 한 3개월, 3년 관점으로 봤을 때 한 80% 이상의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는 틀린다고 봐야 돼요. 극심한 버블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버블 수익을 놓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소를 시키고자 회원분들한테 이제 복리계좌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을 이제 설정을 해드린 거고요. 복리계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게 이제 최소 5년 이상은 그게 운영이 돼야 그다음부터 이제 복리계좌의 복리효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또 처음에 이제 회원분들이 뭐 100% 이상 수익 나오고 뭐하고 하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하면 믿지를 못했잖아요. 300%, 500% 나도 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믿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기간이 뭐 1년에서 이제 3년 정도 사이로 이제 된 분들은 300%, 500% 수익도 나도 낼 수 있구나. 이거 뭐 그냥 장기 투자하면 당연히 낼 수 있는 수익률이구나.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걸 해본 거하고 안 해본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하고 그게 현재 적용했을 때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리 계좌에 대한 이제 복리 효과가 이제 가속화되는 부분들도 한 5년 이상 이제 장기적으로 쌓여가면 그 데이터들이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복리 계좌에서 막 1000%, 2000%짜리 빵빵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포인트들이 와요. 근데 이제 그걸 운영을 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더 끌어올려서 뭐 이제 500%, 1000%, 2000%, 5000%, 10,000% 수익률은 절대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리고 복리 계좌도 이제 한 10년, 20년 정도 운영한다 그러면 내 계좌에 10,000% 수익률 종목이 찍혀요. 그런 수익률이 찍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 10,000%면 100배예요, 100배. 100배인데 이제 분할 매도를 해나가기 때문에 이 중에 이제 뭐 챙겨가는 건 10배에서 20배 정도 챙겨가겠죠, 수익은.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확장을 시켜나가다 보면 그 다음에는 내가 10년, 20년 후에도 뭐 10년, 20년을 더 투자할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씩 이제 경험이 확장이 돼가면서 달라지는 건데 인생이라는 게 유한하기 때문에 뭐 50년, 100년 이상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각자 나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투자에 대한 금융인식이 박혀가면서 가장 좋은 부분들은 이제 후대에 이런 교육이 들어가면 1살 때부터 5살 때부터 10살 미만의 이 투자가 시작이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전 세계 부를 거의 어마어마한 규모로 내가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교육 방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보다 우리 후대가 더 중요한 거죠. 또 이제 이야기가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요 정도에서 끊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투자자라면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된다. 당장 내 눈앞에 내 수익만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로 이제 만들어서 전파를 자꾸 해야죠. 이렇게 할 수 있다. 리스크를 제한하면서 투자를 제대로 하면 손실 없는 수익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변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이해를 하고 있고 경험이 있어야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이제 신뢰도 주고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고 내 주변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내면 주변도 다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보자. 반도체 섹터는 이제는 밸류가 매력이 있는 크게 그러니까 100% 이상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섹터는 가진 자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TSE는 자 2만원, 3만원 구간 때부터 적정가치 한 7만 5천원 정도 보여진다고 코멘트를 드렸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업사이드가 나올 여지들은 있어요. 업황이라는 게 지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나오는 업사이드는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 호황에서 이제 업사이드를 이야기를 하는 건 여기서 노이즈가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다운사이드로 돌변할 수 있는 업사이드예요.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을 때 찍히는 업사이드는 업사이드 초입 구간이라서 이게 거의 불확실성이 약해요. 근데 이제 업황이 좋아지는 국면에서의 업사이드는 고점 신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 뒤에서 또 이제 코멘트를 드릴 건데 그걸 이제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럼 제가 산출한 적정가치 수준에서 보면 TSE라는 종목은 상승률이 9.97%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자 지금 이거 제가 산출한 적정가치는 2년 후에 잡혀있는 추정치를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자 1.5년에서 2년씩의 미래 밸류를 지금 미리 다 땡겨놨다는 거예요. 주가는 평균적으로 6개월에 선반영을 합니다. 근데 6개월에 이상의 밸류를 지금 땡겨놓은 거잖아요. 그럼 주가가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밸류 부담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KC텍 같은 경우도 지금 적정가치 한 38,000원 정도 보여지는데 상승 여력이 한 28% 정도밖에 안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치주 섹터보다 밸류 매력이 떨어지니까 리밸런스 포인트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유니셈 같은 경우도 제가 10,000원 밑에서는 팔지 말라 그랬었습니다. 이제 4,000원 구간대, 5,000원 구간대 편입한 분들한테 이제 뭐 10,000원 밑에서는 이제 매도 사인을 별로 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다 이제 수익을 이제 잘라가고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적정가치가 지금 이제 23,000원 구간 정도 보여지는데 물론 이것도 그 업사이드 폭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상승 여력이 지금 한 75% 정도 보여진단 말이에요. 남은 이제 상승 여력이. 그럼 100% 미달 구간이기 때문에 가치주 섹터보다 밸류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상대적 비교를 했을 때. 그러면 요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중간중간 이제 급등 포지션들이 나오면서 밸류 매력이 유니셈이 더 높다 보니까 KC텍이라는 종목보다 밸류 매력이 더 높으니까 어떻게 돼요? 1월달에는 상승이 더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TS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12월 1월 달에 어때요? 상승여력이 작게 잡혀있으니까 상승여력이 더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3만원, 4만원 있을 때는 누가 더 먼저 갈지 모르는 거죠. 여기서 상승률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TSE가 먼저 갈지 얘가 먼저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셈이 먼저 갈지 모르는, 얘도 상승률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지금 이제 밸류가 축소되는 구간에서는, 자, 밸류 매력 있는 종목도 이제 이렇게 튀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의 이제 마지막 순번쯤에 탄 거예요. 이제 반도체 쪽은. 여기서 이제 차별화 흐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이제 빠지는 종목과 오르는 종목들이 갈릴 수 있어요. 전체가 다 같이 올라왔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밸류 포지션에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과 내려가는 종목이 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빠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빠지게 되면 덜 빠지고 더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갈리겠죠. 이제 뭐 남아있는 이제 상승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봐야 되는 거고. 자,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던 시점이 반도체 섹터는 2018년도 10월부터 보통 이제 우리가 비중을 늘려가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거의 조금이나 갖고 있었고 18년도 10월부터 이제 비중을 늘려가기 시작했는데, 자, 그 포지션들부터 요 종목들만이 아니고 뭐 시스템 반도체부터 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해가지고 가리지 않고 종목들을 많이 들었는데 거의 90% 이상은 다 수익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10% 정도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는 거니까 항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업황들을 봤을 때 어떻게 이제 봐야 되냐. 제가 이제 이 매수 추천드렸던 시점들을 이제 보잔 말이에요. 제가 2017년도에는 자, 삼성전자하고 이게 많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될 때도 절대 보면 안 된다. 반도체는 보면 안 된다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업황이 이미 좋아갖고 이제 2017년도 하반기에 이제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나는데 그때가 이제 꼭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고점 신호였는데 이때는 또 무슨 노이즈가 있었냐면, 앞으로 이게 장기 꼭지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이 반도체 투자를 급격하게 늘리면서 이게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가 디스플레이 중국에 내준 것처럼 반도체도 내줄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중국을 지금 미국이 중국을 많이 때려주면서 그 리스크가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격차가 더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따라오기는 이제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까지는 이제 조금 여유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계속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기대 수익률이 계속 낮아지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디램 업황이 뭐 사상 초호황, 이제 뭐 비트코인, 이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비트코인이 뭐 급등하고 뭐고 하면서 채굴 업체들이 이제 뭐 많이 쓰고 뭐 등등등. 그리고 뭐 이제 새로 이제 잡혔던 게 이제 클라우드. 기존에는 이제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물량들은 안 들어갔었는데, 클라우드 물량들이 굉장히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뭐 디램 쪽에 굉장히 업황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 흐름을 보면 어때요? 주가는 미리 선반영해갖고 다 땡겨놓죠. 주가는 선반영해서 미리 다 땡겨놓는 거예요. 이때 보면 자, DB하이텍이고 유니셈이고 이런 종목들 보면 어때요? 자, 선반영해서 미리 다 땡겨놓으니까 삼성전자는 그 구간에 어때요? 주가가 못 움직였잖아요. 소외돼 있잖아요. 그쵸? 소외돼 있으니까 이때 업황이 좋을 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어때요? 삼성전자가 소외돼 있어요? 아니죠. 중소형주들도 다 소외된 게 아니라 거의 같이 다 움직였단 말이에요. 지수가 세게 뻗으면서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대형주고 중소형주고 가릴 게 없이 다 움직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업황이 호황으로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못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 호황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선반영해서 땡겨놓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1, 2년에서 한 3년 정도는 못 움직일 가능성이, 강하게 못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강하게 움직여준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큰 버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락이 뭐 마이너스 50%, 70%가 아니고 마이너스 90%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뭔 말이냐면, 선반영을 해놓으면 주가가 어때요? 자, 미리 땡겨놨기 때문에 주가가 못 움직이죠. 자, 업황이 호황인데도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조정에 나왔다 여기에서 요게, 유니셈 같은 경우 보면 이 조정에 나왔다 여기에서 요거 움직임이 100%입니다. 근데 이런 100%는 먹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신규 편입을 봐서 먹는 게 아니라고. 이 밑에서 사서 기다려서 요런 수익을 먹어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1000% 파동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편하게 무슨 뭐 한 300%, 500%든 뭐 100%든 뭐 500%든 이렇게 챙겨나가야 이제 확률이 높은 거지. 자,
상승이 딱 100% 바닥에서 꼭지까지 100%인데 이 수익은 많이 챙겨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때요? 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주가는 미리 빠지죠. 선반영에서 미리 빠지는 거예요. 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주가가 미리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때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질 걸 알아도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편입을 담아갔던 거예요. 2018년도 10월. 그때부터 어때요? 악재를 사라. 반도체 가격이 이제 막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하락 조정이 시작이 돼요. 미중 무역 분쟁 노이즈들이 입혀지면서 진짜 수요가 감소를 해버리죠. 그러면서 반도체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어때요? 주가는 어때요? 빠져요? 안 빠지잖아요. 주가는 이렇게 항상 선반영을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폭락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선반영을 해서 하락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선반영에서 하락이 안 났으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업황이 안 좋아졌을 때 빠지겠죠. 근데 이게 선반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미리 빠졌기 때문에 자, 진짜 반도체 가격이 빠질 때 밸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밸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안 빠지는 거예요. 리스크가 아무리 있어도. 그래서 업황이 안 좋을 때 어때요? 이때 계속 추천을 드렸던 거란 말이에요. 업황이 안 좋을 거 알지만 미리 주가가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안 좋아진다 악재 뉴스가 엄청 나왔죠. 반도체 가격, 디램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무슨 어쩌고 저쩌고 뭐 미중 무역 분쟁이 어쩌고 일본에서 이제 뭐 수출 규제를 해가지고 뭐 다성리 어쩌니 이런 뉴스들이 막 공포를 조장할 때 우리는 계속 사담아 갔던 거죠. 기업 가치를 봐야 되는데 이런 이슈를 보면 계속 엇박자를 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반도체 업황이 좋다. 그때 따라잡으면 어때요? 따라잡으면 고점 잡는 거야? 아니에요. 고점 잡는 거잖아요. 야,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요때 이제 따라 팔면 어때요? 저점 파는 거잖아요. 고점에 사고 저점을 팔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점을 팔게 되는 거죠. 자, 뉴스에 접근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선반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가 더 갈 수 있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게 버블이 어떻게 진행이 됐죠? 그러면 이제 합리적인 포지션은 뭐예요? 버블은 취하려면 취해도 돼요. 취하려면 취하는 포지션들을 줘도 되지만 왜 수익을 우리는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중을 줄여서 봐야 되는 거죠. 신규 편입은 안 나와요. 이제 반도체 섹터도 거의 시스템 반도체 쪽 말고는 메모리 쪽에서는 거의 지금 장비 쪽도 마찬가지예요. 신규 편입이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뭐 종목이 한 100개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신규 편입 구간이. 그러면 이미 지금 선반영이 많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이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미리 대응을 하지 않으면 항상 이제 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뭐라 그래야 될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수익을 크게 가져갈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업황이 이렇게 좋을 때는 어때요? 이때는 팔아야 되는 시점이 아니고 줄여가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2021년, 2022년도에 업황이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줄여가는 시점이야. 계속 줄여가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노이즈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대 수익률들을 많이 키울 수가 있고, 그러니까 대중이 알고 있는 뉴스는 절대 이제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이런 사이클에 대해서, 그리고 주가가 항상 이런 사이클을 미리 알고, 그럼 왜 선반영이 되냐,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선반영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저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좋을 거야, 2022년도에 좋을 거야. 그리고 자율주행 반도체도 늘어나고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쇼티지가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막 붙어요. 그러면 결국은 반도체 부족하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주가가 미리 올라가는 거죠. 매수세가 미리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숫자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야, 이거 밸류에이션 딱 해보니까 숫자가 좋을 때 이 사이클 산업은 숫자를 보고 접근을 하면 엇박자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 섹터가 있고 미래의 업사이드라든가 다운사이드를 체크를 해서 추정 실적을 놓고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달라요. 그래서 가치 판단에서 하나의 기준만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계속 엇박자를 타게 된다는 거죠. 제가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계속 공부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서 저렇게 되고. 그럼 결론은 항상 그렇더라. 악재를 사고 호재를 팔면
항상 이기는 포지션이더라. 그럼 지금 악재의 구간이 있는 게 뭘까? 거기에서도 제가 이제 힌트를 하나 드리면, 최근에 금융 섹터 같은 경우 있죠. 뭐 대출 규제 하니까 뭐 예대 마진 줄어들고, 그리고 좀 지금 최근에 또 보면 이익 공유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섹터 같은 경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증권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업사이드가 반영이 되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포지션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은 가장 클 수 있지만 조금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유동성이 이제 축소되는 포지션들을 선반영하게 될 구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가가 지금은 밸류 매력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서 급등 포지션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증권 섹터도 이제 비중을 줄여갈 포지션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금융 섹터는 은행하고 보험 쪽, 은행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들이 지금 계속 잡히고 있는데, 자, 실제를 까보면 이건 악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 강제하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공산주의가 아니라서 강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은행 기업들의 이제 내부를 뜯어보면 2008년도 뭐 이럴 때보다 재무도 훨씬 건전하고요. 그리고 이익도 진짜 많이 내고 있고, 또 배당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이게 디지털화 되면서 오픈마켓을 계속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사이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섹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안 좋은 게 아니고 업사이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노이즈가 붙고 있는 거예요. 성장 섹터로 수급이 몰려가면서 수급 노이즈라든가 지금 악재성 요인들이 있어서 지금 못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쪽에 비중을 계속 지금 늘려가는 포지션들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업황이 좋은 거 줄여서 업황이 안 좋은 걸 늘려가는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야 대중이랑은 그러니까 한 발짝 빠르게 항상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스탠스를 잡아가야 되고요. 자, 상대적 박탈감 막 이런 이야기들 요즘 굉장히 많아요. 막 벼락거지. 그리고 내가 막 자금을 조금 들고 있고 돈이 없다고 막 뭐라 그래야 돼?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돈이 없는 게 그게 왜 부끄러운 거야? 막 그거를 막 위축되고 스스로 남들이랑 뭐 얘기하면 막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반대로 내가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병신들 있잖아요. 찐따 중에 찐따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어디에 포지션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다고 남들보다 위축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일 더 열심히 해서 저축량 늘리면 돼요. 나중에 큰 자금들 다 내 손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리딩을 하면서 회비 10만원 받아요. 자, 회원분들 보면 수익이 막 예를 들어 1000만원 찍혀. 그러면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리딩에서 회원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면, 야, 이걸 리딩 회비 너무 조금 받으니까 내가, 야, 이 회원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판 나는 거예요. 회원들이랑 저랑 쌈박질하고 있어야 된다고. 나는 회비 올려야 되겠다. 야, 그럼 난 나갈래. 뭐 있잖아요, 이런 게. 이런 트러블들이 계속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게 계속 트러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 비교를 계속 하는 거죠, 돈에 대한. 다른 사람과 내 포지션을 비교하지 말란 말이에요. 스스로 가진 것이 작다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내가 좀 더 가졌다고 이제 우월하다고 병신짓거리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가졌다고 병신짓거리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제가 이제 부자들을 많이 만나보고 막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부자들을 보면 오히려 많이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뭐 내가 가진 거 뻐기고 뭐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벼락부자 된 거지 새끼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마인드가 거지 같은 애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주변에 다 뭐 아리가또라 그러지, 막 감사합니다 하고 막 밑에서 이제 굽신굽신 거리는 애들밖에 없어요. 주변도 다 병신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로 뭐 부자들이 훨씬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보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왜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남 탓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스스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회원분들 중에 뭐 일정금이 5만원, 10만원 뭐 이렇게 되는 회원분도 있어요. 뭐 그게 5만원, 10만원 무슨 뭐 몇만원 된다 그래갖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종목수가 많이 갖고 가서 일정금이 줄어들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지금 이거 올려주신 분은 이제 바람 불어 좋은 날님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이제 50개 알파 정도 조금 이제 운영을 해 압축해서,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중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람 불어 좋은 날님도 제가 보면은 이건 문제가 많아요. 일단 일정금 정도는 맞춰야 돼요. 종목마다 이게 이렇게 뭐 틀리다라는 거는 MC넥스는 무슨 뭐 100% 올라갔는데 뭐 400만원 수익이고, CIS는 300% 올라갔는데 400만원 수익이고, 뭐, 그럼 지금 남아있는 거 보니까 뭐 150만원 갖고 있고, 뭐 수익금이 이제 뭐 150만원 남아있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비중이 정확하게 되지가 않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일정금을 맞춰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포지션의 괴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종목이 이제 막 손실이 돼 있고 막 이런 게 짬뽕이 되다 보면 포트폴리오가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맞춰가는 종목 수는 한 50개 정도만 운영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맞춰가려는 포지션들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조금 해야 되고요. 여기 보면 막 디바이스 ENG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현 손익 한 거 보면은 뭐 400만원. 근데 뭐 덕산 A메탈 같은 경우, 뭐 캠트로닉스도 지금 300만원 수익 실현했는데 덕산 A메탈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춘 건가? 아무튼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스스로의 이제 그릇의 사이즈들을 키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부동산 없다고,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 급등했다고 막 부러워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까놓고 보면 이거 세금 빼면 별 개뿔도 없습니다. 자, 레버리지를 써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니고 레버리지를 써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이제 돈을 태운 사람들은 미래를 담보 잡힌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주면 다행이죠. 왜? 차익이 남으니까 언제든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팔아도 이제 부채 때문에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전 생각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 10년, 20년 깔고 앉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미래 담보를 잡혀가지고 원리금 상환하고 이제 뭐 이자 비용 감당하고 뭐 하면 그 부담을 내가 짊어진 만큼 어때요? 나는 이제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지금 과거에 이제 리먼 사태 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줄 서서 집에서 쫓겨나서 밖에서 이제 뭐 이때 생겨난 노숙자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노숙자를 탄생시켰죠. 리먼 사태가 이제 부동산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지 않으란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더 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인구는 급격하게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줄고 있지. 인구는 제일 빨리 줄고 있는데 전세제도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제도예요. 전세제도 때문에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부동산에 묶여있는 부채가 어마어마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훨씬 큰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GDP를 굉장히 많이 깎아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를 우리가 할 때 회원분들끼리 서로 이제 갖고 있는 돈이라든가 내가 만약 주변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축하해주면 돼요. 그럼 나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근데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 돈 많은 사람이 날 싫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18년도나 이제 2020년도 코로나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2020년도 코로나 때 주변에서 전부 물어볼 겁니다. 다 주식한다라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 괜찮냐? 망한 거 아니야? 전부 물어보죠. 코로나 때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그럼 전부 걱정만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속으로. 주변에서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걱정해주면서 아이고 쌤통이다. 그래서 주식 투자 같은 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속으로는 다 그러고 있죠. 근데 그때 그 대중의 비난과 역경을 이겨내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 지금 이제 2021년 1월인데 뭐 한 7, 8개월 지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야, 너 수익 많이 났지? 나도 좀 해볼까? 나도 좀 알려줘 하면서 뭐 이렇게 비굴하게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또 어떨까요? 그 사람들이 배 아파 뒤지겠다 진짜. 나도 주식 투자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3월달에 폭 나오고 뭐하고 했을 때 나도 그때 주식 투자 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답이 나오겠냐고. 지금 이제 막 따라잡고 있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또 하락조정장 오고 하면 다 털린단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회원분들 경험이 1년이 돼 있건 3년이 돼 있건 이 경험이라는 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부의 격차는 진짜 부자들과 나의 부의 격차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걸 이해하면 돼요. 그럼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건 간에 그거는 나랑 내가 자격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서 먼저 벗어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자격지심이라는 것 때문에 세대 갈등도 굉장히 심한 거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 세대 갈등도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보면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이제 젊었을 때, 그 사람들 젊었을 때는 돈 좀 모아서 대충 집 하나 사놓고 하면 지금 막 부가 저절로 되고 했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그런 건 또 안 되고 또 이제 연금도 막 해놓고 하면 연금도 많이 타먹고 막 지금 50대, 60대 넘어가는 분들 그게 되는데 야, 우리 때는 나중에 되면 이제 연금도 못 타먹을 거고, 인구가 줄고 뭐하고 하면 부동산은 지금 고점에서 받아서 이제 완전히 개 박살 날 거고. 지금 또 코로나니 뭐냐 하면서 빚은 이빨 늘려나고 그 빚 다 내가 다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젊은 세대들은 진짜 N포 세대라 그러잖아요. 이걸 바꿔줘야 돼요. 이걸 바꿔주지 않으면 진짜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기업들은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 돈 안 벌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내수는 완전 초토화 된다라고 보면 돼요. 젊은 세대가 미래를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이제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서려면 이게 금융인식이 개선이 돼야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인건비 받아먹고는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GDP 수준의 이제 생활 규모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인건비로 제조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근히 먹고 살아갖고는 지금의 생활 수준보다 업사이드를 만들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생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먹고 사는 거 이제 어른들은 얘기를 할 때 야, 과거에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못 먹고 살아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힘들죠. 주변이 다 못 먹고 살 때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주변은 다 먹고 살만한데 나만 못 먹고 살 때는 그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걸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역교육고 뭐하고 한 사람들이 이제 회원분들이 보면은 자금 규모가 작은 분들이 조금 더 많단 말이에요. 자금 규모가 좀 되는 분들보다 자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분들이 많아요. 쟤 보니까 한 2천에서 한 5천 사이의 자금 규모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미달된 분들은 인증도 잘 안 해주셔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회사 측면에서도 계속 해야 돼요.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회사에 좀 투자 좀 해달라 그래서 자꾸 가서 조르고 좀 이제 좋은 일 좀 하세요. 그리고 좀 해가지고 회사에 이제 지분 좀 해가지고 경영도 참여해주세요. 막 그렇게 해서 자꾸 그렇게 하고 이제 회원분들 중에 좀 작은 분들이나 분들한테는 이제 기회도 계속 드리고 뭔가 회사에서 좀 서포트할 수 있는 것들도 계속 만들고 이제 기업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직원복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많이 하는데 그런 이제 우리가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야 될 이제 시점들이 올 거라는 거죠. 저도 이제 그거 아니면 리딩 안 합니다. 할 필요 없어요. 왜 무슨 말이냐면 부자들만 만들어서 하지 돈 없는 사람들 회원분들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되면 막 10억씩 가진 사람들만 이제 하면 돼요. 그래서 회비 많이 올려서 막 월에 100만 원씩 받고 리딩 말고 다른 시스템들을 여러 개를 짜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만들어갖고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 없는 회원들은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필요 없어요. 돈 있는 사람들 버는 게 돈은 가장 이제 효율이 좋습니다. 돈 버는 데는. 그러니까 회사 측면에는 이런 걸 하면서 어떻게 돼요? 요거를 나눠가지고 주변을 자꾸 전파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죠. 회사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을 자꾸 이제 영업을 해서 유치를 시키고 없는 사람들도 같이 모집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죠. 사회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가 이런 사설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수익만 본단 말이에요. 바라보는 시점이에요. 시점이 전부 다 수익만 바라봐요. 근데 이 수익만 바라봐가지고는 수익도 많이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나만 부자만 되면 된다. 그런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나만 계속 부자가 되고 남들은 다 가난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나라에서 자꾸 내 돈 삥 뜯어간다고.
그래서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돈을 벌어야지. 주식 투자라는 사람들이 다 벌어야 되는데 이게 맨날 단타짓거리만 하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90%가 손실인데 이게 참 답답한 상황인 거죠. 어떻게 그렇게 손실을 알 수 있는지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투자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줘봐야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우쳐가는 게 이미 시간 문제다라는 거죠. 돈의 규모라든가 사이즈 같은 거는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남들과 자꾸 나를 비교하려는 습관이 있고 생각이 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깨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원분들 중에도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꾸 이제 띄워줘야 돼요. 우리는 이제 회원분들 중에 돈 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자꾸 잘 보여야 돼요. 저도 잘 보여야 되고 좀 자산 규모가 좀 작은 분들도 자꾸 그런 사람들을 이제 띄워줘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이제 뭐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 돈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자.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